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권들은 부채의 끝없는 성장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노예들은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옥상의 문이 2011년 하우스푸어 사태 이후 문이 다 닫혔습니다. 원래는 소방법 이런 거에 의하면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게 불법이랍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아파트나 건물 옥상의 문이 왜 닫혔겠습니까? 그 아파트나 그 건물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 옥상에서 극단적인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이 다 닫힌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 윈도우가 설치됐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냥 나쁜 선택을 해버리니까요. 이게 참 2011년, 2012년에 많이 벌어졌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하철 연착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충격이 벌어진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라가 만든 대출, 디딤돌, 신생아, 저금리 대출 이런 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게 평생 동안 그렇게 저금리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받는데 당장에는 이 혜택을 받는 게 많은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혜택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2024년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그런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비싼 가격에 샀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무리하게 함부로 쫓겨서 서둘러서 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해서 잘리기라도 하면요. 벌던 돈 못 벌면요. 원리가 못 갖게 되고 일시에 대출 전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500만 원 벌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00만 원씩 번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일반 자영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벌어들인 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인력에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인력에 한 75% 그리고 이제 9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한 5%가량의 인력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사실상 인력의 80%가 줄었죠. 근데 그러한 일이 있을지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요. 삼성이 롯데가 인력의 20% 30%를 줄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인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곳에 한 중심에 있었다 보니 인력 20% 30% 줄어드는 것 그래 그러나 충격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입장인 거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좀 절대적인 수치일 뿐인 거고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강제 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절대로 직장인들조차 안정적으로 자신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나는 항상 안전하게 산다. 나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그런 평가절하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자리는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내 처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과거에 1990년대에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나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잔고가 있는 사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도 이 뭡니까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자기네 돈의 가치가 이제 되게 급등하면서 무수히 많은 투기를 벌렸고, 그래 이제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에 땅에 투자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몰락했죠. 그때 이제 일본의 주카이숲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돈 원화 가치가 안 낮아지고 현금 가치가 높아지는 걸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왜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부동산으로 평가해서 대출 받는 이제 사항이 아니라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급여를 받는 급여 노동자,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출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이제 더 이상 사업자 대출, 아니 뭐 주부 대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저 조심하고 지내야 되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절약하고 지혜롭게 살 궁리해야 됩니다. 조용히 살고 소소하게 살고 자신의 인생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인간관계 줄이고요. 절제하고 절약하고 검약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이 무게나 이 크기나 에너지는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남에게 소모하며 살 필요 없겠다라는 거. 남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 에너지, 내 내공 잘 키워가며 잘 유지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넓혀본들 별로 소용없답니다. 그냥 주변에 이제 정말 이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몇몇에게 그냥 잘하며 지내는 게 최고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인심 좋은 사람으로 내비치기보다 내 가족한테 잘하고 내 자신을 좀 일상을 좀 잘 챙기고 규칙적으로 살고 열심히 책 읽고 내 자신의 이 행여라도 좀 나쁜 마음 가지지 않게끔 좀 감동적인 작품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읽으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일, 나의 취미에 이제 신경 쓰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막장에 몰린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갖는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항상 멀리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자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게 더 커지지 않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염두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